네, KBS 뉴스 특보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담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12년 만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의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 6시 반부터 두 나라 정상이 기자들 앞에서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기로 그렇게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남은 것 같군요. 현장 모습을 뉴스특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 가 있는 대통령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태음 기자가 가 있죠. 이번에 두 정상이 함께 발표하는 공동 선언문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대통령실 측 설명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상은 각자 자국의 입장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상 간 합의 내용과 자국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각각 차례로 국민들에게 알릴 거라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오랫동안 경색됐던 만큼 이번에는 공동선언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번 교류가 새로운 시작이자 출발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이제 설명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인가 이 대목인데 대통령실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전망들이 오갑니까? 글쎄요, 잠시 뒤 공동 기자회견을 봐야겠지만 기시다 총리가 사과나 반성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는 게 이곳 분위기입니다. 일본 측은 앞서도 과거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간접적인 사과의 뜻만 밝혔었고 오늘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경제, 안보 협력 이야기 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양국 정상이 1시간 반가량 논의를 이어갔고 강제동원 해법 후속 조치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호응의 뜻을 나타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안보 분야, 여기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살펴봐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일 정상은 앞서서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입을 모아서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안보 분야의 경우에는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상화 등의 양국 정상이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오늘 오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콕 집어서 거론했던 만큼 북한 핵 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이 집중 논의됐을 겁니다. 경제 분야에선 수출 규제 해제는 이미 합의가 됐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와 양국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분야와 방법 등이 협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네,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내용의 일부가 먼저 발표됐습니다. 일본이 2019년에 한국을 상대로 취했던 반도체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 이거를 풀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한국은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한 거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나라 경제단체는 이른바 미래협력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영철 기자가 종합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흘간의 정책 대화 끝에 양국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본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국내 수입 절차가 2019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간소화됩니다. 양국은 수출 우대 대상국인 100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 회복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 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재계도 대화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이 기금은 양측이 각각 10억 원씩 출연하며 미래 협력과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多くの企業に、差別することなく声をかけ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양 경제단체는 다만 우리 대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이 기금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원기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죠. 일부 합의 내용이 앞서 지금 지형철 기자 리포트에서 나온 대로 먼저 발표되기도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좀 더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이 곧바로 이어질 거라서 일본 정부의 추가 반응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담 전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경제와 안보 현안 논의에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率直なやり取りが行われ、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がさらに発展する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오늘 아침엔 공교롭게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둔 듯 현재 전략 환경을 고려해 안보 등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요 며칠 사이에 일본 언론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고 말이죠. 예, 어떻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대로 12년 만에 일본에서 별도로 열리는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 일본 언론들은 연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스뿐 아니라 교양,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나 정상회담 이슈 등을 소개했고요. 일본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유력 신문들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서면 인터뷰 기사를 오늘자에 상세히 실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일본과의 인연에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일본 히토스바시 대학 개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윤 대통령도 일본을 자주 방문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총리관저 그리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일본 경찰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회담 장소인 총리관저 주변에선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정상의 회담은 끝이 났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금이 6시 28분인데 예,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시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6시 반에 두 정상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설명하기로 그렇게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 예, 아직은 두 정상이 현지에서 기자들 앞에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지혜 기자,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 신지혜 기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6시 30분에 조금 있으면 이제 공동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7시에 만찬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뭐 한 30분 정도 기자들하고 좀 대화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만찬 장소가 지금 회담하는 곳과 멀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동 시에는 교통 통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 30분 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통상 정상끼리의 일정은 약간 유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가 연장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잠깐만요. 지금 뭐 현지 이제 모습인 것 회견장 같은데. 모습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마 회견도 저기가 이제 기자회견장인 것 같군요. 예, 회견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정된 일정에 다 시간이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30분이면 통역까지 하는 시간까지 고려를 한다면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양국 언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1개, 2개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통상 통역이 지금 순차 통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30분 정도 회견한다면 실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그거보다는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까지 소인수 회담이 23분, 그리고 확대 회담이 약 1시간 정도 해서 예정된 시간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회견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공개된 화면을 보면은 그 네. 모두 발언이 있었어요. 두 정상에. 네. 그 모두 발언에서 두 정상이 각각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잠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핵심은 셔틀 외교 복원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 내용을 선제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양국 정상이 이제 서로의 나라를 오가는 걸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셔틀 외교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가고 일본 이제 총리가 우리나라에 번갈아 가면서 오면서 뭐 1년에 한 번씩 오고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횟수가 아주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예. 상대국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여는 걸 정례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건 결국 이제 정상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더 내밀한 협의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양국 관계 회복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두 발언에서 양국 정상들이 지금 이번 회담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걸 국민들께 알리는 자리다. 또 기시다 총리도 이제 벚꽃이 이번 주에 도쿄에 피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게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제 회견이 곧 시작이 될 거로 보입니다. 뭐 사회자를 비롯해서요. 이제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군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아마 두 사람이 사회를 볼 것 같네요. 그리고 예. 저기가 그 정상회담이 있었던 네, 그 도쿄의 총리 공간입니다. 공간이죠. 네. 예, 예, 같은 장소죠. 네, 지금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양 정상이 아마도 순차적으로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기시다 총리가 발언을 해서 이렇게 회담 결과를 알릴 거로 보이고요. 네.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뭐 공식 공동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거로 현재까지는 아까 알려져 대통령실 있습니다. 취재하는 그 조태흠 기자 설명을 보면 그 공동선언문을 이번에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조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이제 이목이 많이 쏠려 있고 경제 협력이라든지 안보 협력에서 어느 수준으로 일본이 이제 호응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이번 회견을 통해서 이제 양 정상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양국이 어느 정도로까지 협의를 진전시켰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모두 발언, 두 네. 정상의 모두 발언은 영상을 공개를 했고 그 네. 뒤에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정상회담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이제 속속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 한국 언론들이 이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의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 네. 그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게 물론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뭐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르고 또 한국과 일본이 생각하는 기준도 좀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그 성의 있는 호응이 과연 이번에 그 기자회견장에서 네. 분명히 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왔느냐, 합의가 됐느냐.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참 뭐 쉽지 않은 전망이긴 한데. 일단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수출 규제 해제는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는 부분이 한국 대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피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이제 앞서 발표된 양국 재계가 각각 이제 조성하기로 한 기금에 과연 참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진의 관심은 집중될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는 이제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기금은 양국의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회견장에서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신지혜 기자가 한꺼번에 해줬는데 조금 나눠서 네.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네. 산자부를 비롯해서 두 나라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일부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 규제 해제 부분, 예,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잠깐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 핵심 소재를 일본이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거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수출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요,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사실상 수입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수출 규제를 이제는 풀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고 이제 회견이 시작되겠네요. 지금 기시다 총리 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지금 단상 위에 올라서 회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 한번 日本、 들어보겠습니다. 韓国首脳共同記者会見を執り行います。まず岸田内閣総理 우선 大臣 기시다 からの 내각 発言いただ 총리 き 대신께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윤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긴 겨울철을 벗어나 양자 회담을 위한 방문으로서는 약 12년 만에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이란 관계의 강화는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1965년에 국교 정상화 이래의 우호 협력 관계 기반에 입각해서 이란 양국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의견의 일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그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를 하였습니다. 또 양국 관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일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까지 장기간 중단됐던 이란 안보 대화, 이란 차관 전략 대화의 조기 재개, 그리고 고위급 일본, 한국, 중국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양국 간에서 경제 안보에 관한 협의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관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의 대화를 폭넓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교류 협력은 양국 간의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뼈대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해서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이란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찬설할 것을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로서도 미래를 짊어지는 젊은이들의 교류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양국의 교류가 회복돼 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관계 개선의 선순환이 더욱더 가속화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더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일본, 한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3국 간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하고의 대화의 창문 열려 있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다시 강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역사적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실현시키는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동지국이 힘을 합쳐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이란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 되는 방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는 만찬회에서 윤 대통령 내외분과 더욱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방위를 계기로 해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양국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다 총리 대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 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大統領、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日本のプレスおよび韓国のプレスからそれぞれ1問ずつ質問をお受けいたします。まず먼저 일본 측 기자분께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니치신문의 이만호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신 징용공 소송의 해결책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재단이 일본의 기업에 대신해서 배상 상당액을 변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액의 반환을 원하는 구상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께서는 구상권의 추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기시다 총리 대신께서는 일한 정상에 의한 셔틀 외교에 대해서 다시 그 의미와 그리고 기시다 총리 대신의 방한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에 대한 화기 레이더 조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셔틀 외교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셔틀 외교에 관한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저 사이에 셔틀 외교의 재개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를 하였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안을 저로서 검토를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측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을 하는 가운데서 일한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 사이에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면서 일한 양국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 질문하신 몇 가지 지적을 하신 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점들을 포함한 과제들, 현안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한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힘차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부상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65년도 그 협정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어떤 그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 언론 기자분들부터 질문이 있으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기자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헤럴드 경제 박상영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헤럴드 경제 소속 박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정상께 질문을 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취재기자단의 의견을 취합해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을 드립니다. 평소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리신 것도 오늘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신 것도 모두 국익과
부합한 판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고 그 국익이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여쭙습니다. 기시다 총리께도 한 말씀 여쭙습니다.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습니다.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총리께서 직접 하시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은 먼저 이 양국의 이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반도체와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국의 그 산업의 형태라든지 또 발전의 방향에 비추어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서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외국인 방문 중에 일본은 한국이, 한국은 일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국의 국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욱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로서는 3월 6일에 발표된 한국 정부에 의한 조치를 2018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일본 측의 호응 조치에 대해서였습니다만 오늘도 몇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거는 양자 간 방문으로서는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재개를 할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정부의 의사소통을 강화를 한다라는 데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란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께서 자리를 떠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정상의 기자회견 모습을 보셨습니다. 대략 한 몇 분 정도 됐나요? 이제 30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두 정상이 한 말은 저희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좀 줄기를 잡아가지고 몇 가지 좀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돼서 그 피해자 측에서는 구체적인 사과, 별도의 사과를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가 사과가 없을 거라는 관측은 전문가는 외교가에서는 계속 있었던 얘기고요. 근데 이제 회견 결과를 보셨지만 다른 사과를 신규로 발표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공식적으로 3월 6일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이른바 해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혹은 본인의 이제 정부의 의견을 제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이번 해법이 양국관계 발전의 어떤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화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자가 그래서 기시다 총리한테 묻기를 그래서 성의 있는 호응에 우리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좀 할 계획이 있느냐, 조치를 취할 게 있느냐 이런 취지로 물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성과가 있었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변은 원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자의 질문은 그 해법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물었던 것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아마도 오늘 있었던 수출 규제 해제라든지 양국 간 경제 혹은 안보 협력체의 가동 또는 창설이 성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추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어지는 정규 뉴스 시간에도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신 기자랑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앞서 저희 KBS가 일본 총리 관저 환영 행사를 중계하면서 남자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에 인사하는 장면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을 했으나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다만 화면상에 일장기만 보여서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